한기총과 한교연의 연내 통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9일 추진위 모임에 한교연이 참석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청년들이 모여 함께 꿈을 키워가는 공동 주거 공간 꿈틀하우스를 소개합니다. 헬조선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상을 짚어봤습니다.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국악 음악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국악밴드 숲이 크리스마스 공연을 개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연합 추진위원회가 한기총과 한교연의 연내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한국교회가 하나의 연합기구로 모이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오는 9일로 예정된 추진위 모임에 한교연 측 위원들이 참석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단들은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사회를 향해 선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선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교회가 연합과 화해의 상징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장 대신 이종승 총회장은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한국교회 전체 교세의 95%를 차지하는 교단들이 모여 연합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8일 정기총회와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교연 일부 인사들은 이번 통합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16일 문제를 제기한 이후 두 번의 추진위 모임이 진행됐지만 한교연 파송위원들은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교연은 지난 6일 열린 임원회에서 신임 대표회장이 선출된 후 추진위원들을 초청해 통합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9일 오전으로 예정된 추진위원회 모임에 한교연 측 위원들이 참석할지 아니면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갈수록 설 곳이 줄어드는 청년들의 삶. 취업은 물론이고 먹고 사는 문제 역시 각박한 세상 속에 큰 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도사가 나섰습니다. 월 10만 원대 비용으로 청년들의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고영봉 전도사를 만나 그가 꿈꾸는 나눔의 삶을 들어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자리 잡은 꿈틀하우스엔 1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꿈을 키워갑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년들이 성인이 됨과 동시에 학자금과 생활비, 방세에 찌들어 빚을 갚는 데 청춘을 다 소비하지만 이곳의 청년들은 서로 매일의 대화 속에 꿈을 찾고 만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꿈꿀 수 없는 젊은이들을 위한 꿈 제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그런 취약계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밟혀서 꿈틀대는 청년들의 그런 모습도 담았고 또 그들이 꿈꿀 수 있는 꿈의 틀이 되자 이런 생각에서 꿈틀하우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한 달에 10만 원대 비용을 내고 생활합니다. 서울에서 이 정도 비용으로 거주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 주거비 고민을 해소한 청년들은 큰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꿈틀하우스엔 어떠한 규칙도 없지만 단 하나 모두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주 한 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달같이 모이는 이 시간은 꿈틀하우스가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관계를 넘어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서로의 상담도 해주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 시간들이 유익했고 그리고 돌아보면 내가 많이 성장하게 해준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같이 사는 구성원들 덕분이다라고. 얼마 전엔 예술을 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음악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과의 나눔과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꿈틀하우스를 통해 얻은 도움을 고스란히 나누고 싶다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고 전도사는 앞으로 100호 꿈틀하우스가 생기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함으로써 청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수용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새누리당 비박계뿐 아니라 친박계에서도 탄핵을 찬성하는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야권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한 공조를 굳건히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를 통해 전달한 박 대통령의 각오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국정 혼돈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176곳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거란 소식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실기업을 정리했던 2009년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기업들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경영자구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퇴출 대상 기업은 105곳으로 조사됐는데 채권은행의 추가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하거나 법정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채권은행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테러리스트 콘텐츠의 확산을 막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테러리스트 콘텐츠를 식별하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유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진행돼 왔다고 하는데요. DB 구축은 내년 초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의 공조는 테러리스트 콘텐츠 확산을 막는 데 소극적이라는 그간의 비판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됩니다. 내년도 유엔의 인도적 사업에 필요한 기금이 사상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은 내년 구호 기금을 2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조 원을 산정하고 회원국을 상대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목표액은 유엔이 인도주의 기금 목표액을 정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최고 액수입니다. 기금의 규모가 이처럼 커진 것은 세계적으로 분쟁 지역이 늘고 그 기간도 길어진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전쟁으로 피란 중인 세계 인구는 1951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인 0.8%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 국제구호단체 관계자들은 인도적 지원에 나섰던 국가들이 내부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외부 지원 삭감에 대한 우려가 단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헬조선, 수저 계급론이란 신조어는 청년 세대의 고달픈 현실을 반영한 말입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교회에서조차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제6회 청년사역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삶과 괴리된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개발과 인문학 열풍 현상의 이면을 파헤치며 청년 세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는 이원석 작가는 교회마저 일반 사회와 같이 청년들을 노동력으로만 착취해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작가는 떠나가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선 이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교회 구조를 만들어가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을 교회 일을 시키기 위한 인적 자원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건 무엇에 대한 관심이건 그걸 있는 그대로 지켜봐주고 필요하면 도움을 제공하고 자원을 제공하되 그들에게 무언가를 시키거나 요구하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들과 어른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독서 모임과 같은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서한국 최한솔 간사는 교회가 청년들의 고민에 깊이 공감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내 어떤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내 신앙적인 고민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같이 고민해주고 해답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청년들을 교회 유지를 위한 노동력이 아닌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신앙의 성숙을 돕는 일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재즈와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와의 협연을 통해 대중들에게 국악을 알리는 크로스오버 밴드 숲이 크리스마스 공연을 개최합니다. 그룹 숲은 음악을 전공한 크리스천들로 이루어진 밴드로 여러 악기가 어우러진 퓨전 음악을 연주하지만 태평소와 대금 등 국악기 본연의 음색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크리스마스 공연에선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와 같은 찬양곡과 화이트 크리스마스 등의 캐럴도 선보입니다. 또한 혈루병을 앓던 여인 등을 테마로 한 한국 무용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숲의 리더이자 가야금 연주자인 김희정 씨는 시국이 혼란스러워 공연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김주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성묘교회에서 예수 무덤 복원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십자가가 새겨진 회색 대리석을 발견했다는 소식입니다. 발굴팀은 지난 수세기 동안 파손과 복원을 반복해온 성묘교회에서 무덤의 흰색 대리석 상판을 500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올렸는데요. 대리석 상판 안쪽에 십자가가 새겨진 회색 대리석이 있었던 겁니다. 이 대리석은 12세기 십자군 전쟁 당시 십자군들이 새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원 작업에 참여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프레드릭 아이베르트는 이번에 발견된 두 번째 상판은 경이로웠다며 이 대리석의 정중앙엔 십자가가 정교히 새겨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5월에 시작된 복원 작업을 통해 실제로 예수의 육신이 성묘에 묻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데에는 미시간주 경선에서의 승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요. 이에 갈대아 미국 상공회의소 마틴 마나 회장이 미국의 한 종교 매체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이 미시간주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라크 크리스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IS처럼 중동 지역에서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테러 단체의 두려움을 느껴 트럼프를 지지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당시 가능한 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IS의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시간주에는 약 12만 1,000명의 이라크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미시간주에서 1,704표 차이로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반면 클린턴 후보는 IS를 몰아내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하해 이라크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잃었다는 평가입니다. 성경 번역 사역을 펼치고 있는 위클리프 연합이 자국에서 성경을 번역한다는 이유로 박해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번역가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위클리프 연합은 세계 76개국에서 31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박해는 기독교를 심하게 억압하는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클리프 연합 스미스 회장은 성경 번역가들은 이유 없이 체포되거나 수감되고 잔인한 고문의 대상이 된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폭력으로 희생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위클리프 연합은 지난 2014년부터 여러 나라에서 정확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400개의 새로운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계획입니다. 우간다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교사가 무슬림들의 심한 폭행으로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우간다 무프자 지역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말릭 히젠입니다. 히제니는 귀갓길에 3명의 무슬림들에게 구타를 당했다며 소리 지르는 것으로 위협을 가하다 둔기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히제니는 무슬림들에게 마을에 다시 돌아오면 가족의 생명도 위험해질 것이란 익명의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간다의 대부분 인구가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한 무슬림들의 폭력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남부 가톨릭 교회 근처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올란도 케베도 추기경은 이번 사건을 테러라 규정하고 신성한 장소에서 경건한 의식을 치르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폭발 사건은 일요 미사 중에 발생했으며 폭발음에 놀라 달아나던 성도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군대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제폭탄을 심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에선 이번 사건 이전에도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폭발물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연이어 발생한 폭발 사건으로 현재 마닐라 가톨릭 교회는 더 위험한 공격에 대비해 예배를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법원이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레인보우 팩토리 김승환의 동성 커플 결혼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이 남녀의 결합이란 점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관련법의 해석 등을 종합해봤을 때 동성인 신청인들 사이의 합의를 혼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 해석만으로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기독인 1만 명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국대책위는 7일 오전까지 온 오프라인을 통해 총 11,584명의 기독교인들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명은 8일 오후 2시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유니세프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캠페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안성기, 김혜수, 공유, 이보영 등 7명의 톱스타들이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후원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크리스천 감성 디자인 문구 그레이스벨이 오는 11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6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 참여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그레이스벨은 크리스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담은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